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다 중화상을 입었는데요. 2020년 9월,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건의 배경은 어른들의 손길이 부족해 생긴 돌봄 공백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어지고 방학까지 겹치며 돌봄 공백의 문제는 여전히 학부모의 고민으로 남았는데요. 안전상으로 아이들끼리 엄마가 없을 때 급하게 뭘 사용을 한다고 할 때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혼자 집에 놓고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계를 위해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사까지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공적 돌봄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의 부족이 고민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에 교육부에서는 돌봄 지원 확대 등 교육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모두가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돌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사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워킹맘의 비율이 무려 95%.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하는 시기는 바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라고 합니다. 방과 후나 방학 중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다니거나 일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돼 온전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남겨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돌봄 정책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될수록 이 책임감이 너무 부모한테 다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이게 교육이고 교육복지고 뭐 돌봄이에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아이를 중심에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학교 돌봄은 학교 하나에 있는 또 하나의 따뜻한 가정이다. 최 선생님, 네. 제가 오늘 질문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그 역사 선생님이니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 인류 문명을 바꾼 세 가지 요인. 뭐 책 제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총균세. 그렇죠. 그 책 제목이죠. 사실은. 예,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사실 네. 지난해 2020년 이 세상을 바꾼 요인이 바로 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어려움에 처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교육도 보면 우리가 교육하면서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것만 얘기했는데 저희가 돌봄의 중요성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중학생 자녀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돌봄이 아니라 방치가 되는 어떤 그런 생각? 결국은요, 올해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는 맞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올해 또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올해 집사람한테 좀 무급휴직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거의 지금 그런 결정이 지금 내린 단계인데, 저보다 더 나이 어린 맞벌이 가정은 더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아이의 친구 엄마, 재택근무 중인 엄마와 만나서 오랜만에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한참을 하소연하면서 돌봄과 내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한 마음을 서로 달래주었는데요. 근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모르고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과 그동안 못 챙겨줬던 거를 하려고 집에서 요리도 같이 만들고
또 한 기업에서 시작했던 아모놀이 챌린지라는 또 해시태그가 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여러 엄마들이 온라인으로 도움도 주고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행복하게 약간의 쉼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수업이 시작될수록 이 책임감이 너무 부모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숨구멍을 찾아서 왔다는 느낌?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이 돌봄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 같이 나누고 또 와서 상담하는 분들 많이 있었죠.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학습 지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 돌봄 때문에 어머님들이 뭐 직장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뭐 휴가를 쓰시는데 한계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영하던 돌봄 교실과는 좀 다른 시스템이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오전에 이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시면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해주셨고 오전에 긴급 돌봄이 끝나고 나면 방과 후 원래 하시던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께서 이어받으셔서 계속 이제 오후에 방과 후에서 돌봄을 운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에 방임이 우려되는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챙기면서 가정 방문을 많이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교수님, 학교 돌봄 말고 그 외에도요, 돌봄의 형태는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혹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크게 나누면은 학교 돌봄이랑 마을 돌봄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초등 돌봄 교실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 돌봄 같은 경우에는 부처마다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고 해서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 중심으로 이제까지 보호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돌봄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유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또 운영되는 부분들이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기도 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중학생까지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영유아들이 많이 부모들이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돌봄을 필요하시는 부모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많네요.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초등 돌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학교 돌봄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사실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돌봄 서비스가 있어서 실제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쯤 그 학교 돌봄 교실에서 있다가 오곤 했는데 언제 그 전에부터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 학교 돌봄의 대표적인 이제 형태가 초등돌봄 교실인데 이 초등돌봄 교실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돌봄 교실 운영으로 2004년부터 기억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방과 후 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 보육 프로그램 그래서 명칭은 초등 보육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쭉 되고 이어져 오다가 2010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등돌봄 교실이라는 명칭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이제 내실화 되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에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고학년으로 점차 확대시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어서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교육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가장 정부가 잘한 정책, 가장 잘 추진한 정책 1위로 초등돌봄 교실 그 정책이 뽑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한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족도가 높은 후보였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실제 학교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돌봄에 대한 장학 업무들을 많이 이전에 담당하셨죠. 이 학교 내에서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저는 그 학교 돌봄은 학교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따뜻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에듀케어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학교 돌봄 교실에서 과제, 보충학습, 또 간식, 놀이도 하고 그 교과나 특기적 선거 같은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도 읽고 이런 활동들이 바로 학교 돌봄 교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네요. 정부 정책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다는 게 그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어떠셨어요? 그런 돌봄 그 서비스 받으시면서? 일단 학교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마가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그만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에 좋은 체육관도 맞아요. 이용하고 도서관도 이용하고 그렇다면 함께 배우고 함께 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과 학교에서 좀 같이 키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방과 후 돌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학교나 혹은 선생님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끼리는 또 비교도 합니다. 어땠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아이를 맡아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이건 굉장히 크죠. 네. 그게 학교라는 공간이 준 또 안도감도 크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안전한 곳에서 아이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걸 넘어서서 제 아이 때도 보면 그 돌봄 교실 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걸 다 또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런 학교 돌봄의 장점이 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학교는 그 돌봄 공간의 확보가 굉장히 쉽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학교에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바로 돌봄 교실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우리가 연구 결과를 좀 보면은 학부모가 초등돌봄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무엇일까를 조사를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접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방과 후에 차를 타고 혹은 도보로 어딜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바로 안심하고 이동 없이 학교에서 또 가장 믿을 만한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학교가 초등돌봄 교실에 대한 그 믿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 기관이라는 그 신뢰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이다 보니 초등학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교육적 요소라는 걸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 측면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적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이제 공적기관이다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 돌봄 교실 다닐 때는 돌봄 전담 교사만 있었는데 요새는 교육복지사 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스튜디오에 이진아 복지사님 나오셨는데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돌봄 교실은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거에 무관하게 저학년 아이들이 보육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취약계층 아이들의 그런 안전한 학교 생활과 좀 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돌봄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고요. 지금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많이 배치된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생소해 하세요. 근데 올해 코로나가 있으면서 교육복지사가 되게 학교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수업이 안 들어올 때 그 선생님께 어떠한 정보도 좀 드릴 수 있고 이 아이가 수업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집에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이럴 때는 지역에 말씀하셨던 지역 아동센터에 연결을 해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복지사가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서 연결도 해줬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가족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아이돌봄이 서비스를
부모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이진아 선생님 계시는 학교가 가수원 초등학교죠? 네. 이 가수원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아빠가 나가시면서 좀 자주 하는 말은 뭐예요? 누가 문 열어달라 하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불장난하지 말라, 그런 게. 밥 먹을 때 많이 먹고 항상 말하고 나가죠. 학부모의 걱정거리인 돌봄의 빈자리. 서울 남부초등학교에서는 걱정을 덜어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 다윤이? 폴짝이요. 폴짝 맞아요? 전문 돌봄 교사가 함께하는 시간. 서울 남부초의 돌봄 교실은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요. 학생들이 익숙한 학교 안에서 돌봄을 제공받고 따뜻한 점심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즘엔 코로나19로 인원을 조절해 개인 활동 위주로 운영하는데요. 집에 있을 때는 읽는 책이 너무 좀 적어서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돌봄 교실은 책도 많고 읽을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돌봄 교실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시간. 서울 남부초의 경우 학교 안에 안전교육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돌봄 교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간단한 체험을 하며 일상 속 안전을 배웁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돌봄 교실에서 교과 배움도 하지만 비교과 배움도 상당히 활발히 하네요. 그럼 저 돌봄 교실 지금 진행하시는 분은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방과 후에 하는 선생님들은 돌봄 전담사 선생님이 계세요. 기분이 좋아하고 다칠 위험도 없어요. 배워서 우선 들고 잘 살피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돌봄 교실에서 단순하게 아이들이 놀고 그런 거 포함해서도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한 돌봄 교실은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 기간에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저희들 맞벌이 가족한테는 좋은 거죠. 안심한 것도 있고 좀 믿음이 가요. 선생님들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 외에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세심하게 돌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의 교육복지실을 찾았는데요. 아침부터 분주한 이분, 교육복지사 이진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면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렇게 좀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라고 아침을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의 일과는 아침밥을 챙기는 아침 먹고 프로젝트로 시작하는데요. 규민이니? 복지사 쌤이야. 선생님 지금 아침밥 배달을 가고 있어. 일어났지? 이른 아침 모닝콜은 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방학 등 학교를 오지 못하는 상황에는 선생님이 직접 배달도 갑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그 아이들이 밥 먹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지금 지역사회 돌봄기관에서 도시락 배달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분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네.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혜인아. 복지사 쌤. 안녕. 혜인이 안녕. 가면 안 추웠어? 괜찮았어? 맛있었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아침 먹고 프로젝트는 호응이 좋아서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다 먹고, 알았지? 현재는 맞벌이 등 사전에 신청한 가정들을 선별해 15명의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손수 각 가정을 돌며 배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됐는데요. 덕분에 가정 방문 효과도 생겼습니다.
제가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을 먹을 새가 없었어요. 받으니까 어때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아침 먹고가 단순히 그냥 조식만 지원을 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먹고 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텐데요. 단순히 그냥 식사를 제공했다라기보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매개가 되어졌고요. 전국에 한 학교에 한 분씩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직 많지 네.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교육복지는 학습도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이진아 선생님은 하루에 2번 교육복지실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선생님 왜 근데 갑자기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올 건데요.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책상이랑 개인 소지품들을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도 3, 4학년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찾는데요. 바로 에듀테크 수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해보자. 반지름, 지름 계산하는 거 한번 풀어봐. 에듀테크 시간은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목을 복습하는 수업인데요. 아직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신감도 찾고 학습 적응력도 높이는 교육 효과도 있죠. 온라인 수업은 이제 옆에서 이제 부모님도 다 지나가셔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여기 오면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 방이 만약 생긴다면 내 방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싶은지 너희들이 예쁘게 꾸며보는 거야. 교과목 복습 외에도 미술치료 수업도 병행하는데요. 미술 활동으로 아이들의 내면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 등 정서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방은 동생이랑 같이 써갖고 혼자 있는 방을 만들고 싶어서 이 여자아이 혼자만 만들었고, 디테일이 정말 아주 살아있는 히에리의 멋진 방을 봤어요. 이런 히에리만의 방을 꼭 갖기를. 돌봄 교실은 이제 아이들의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 교육복지 사업은 학교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어쩌면 이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 아이의 주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망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이렇게 접근해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더욱 안전하게, 학교에서 더욱 촘촘하게, 든든한 학교의 돌봄을 응원합니다.